이번 시간에는 전체 구성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구성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예요. 슬라이드 크기는 A4 용지로 설정하고 순서에 맞게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A4 용지부터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열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펼쳐지는데요. 새 프레젠테이션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을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열어줍니다. 용지 설정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용지 설정은 디자인 탭을 클릭을 하고요. 디자인 탭의 오른쪽에 보시면 사용자 지정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슬라이드 크기의 목록 단추를 클릭을 하고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클릭합니다. 슬라이드 크기 대화 상자가 열리면 슬라이드 크기의 목록 단추를 클릭한 다음 A4 용지를 선택을 하고요. 다른 설정은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 단추를 클릭을 합니다. 슬라이드에 맞는 크기를 조정하는 대화 상자가 열리는데요. 맞춤 확인을 선택하거나 최대화를 선택하거나 우리는 처음부터 슬라이드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채점 대상은 아닌데요. 저는 맞춤 확인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A4 용지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축소판이 너무 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축소판과 슬라이드 사이에 이 선에 마우스로 올려놓고요. 살짝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할 수 있는 슬라이드를 크게 해 놓으시고요. 화면도 조정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과 마우스 휠을 이용을 해서 적당하게 내가 작업할 수 있는 크기로 슬라이드를 맞춰둡니다. 여기까지 슬라이드 용지 설정을 마쳤습니다. 전체 구성의 두 번째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부분은 제목 부분, 하단 로고,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 부분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슬라이드의 제목 부분은 이 목차 슬라이드의 제목을 한번 보셔야 돼요. 두 개의 도형을 배치를 하는데요. 두 개의 도형을 그리실 때는요, 아래에 있는 바닥에 있는 도형을 먼저 그리고 윗상단에 있는 도형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또한 좌우 상하 회전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크기와 위치도 확인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제가 눈금선을 먼저 그려볼 거예요. 보기 단추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표시 그룹에 있는 눈금자와 눈금선을 클릭을 합니다. 또한 안내선도 클릭을 해서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안내선과 격자처럼 보이는 눈금선을 이용을 해서 배치를 쉽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요, 화면에 지저분하게 보이신다라고 하시면 눈금선과 안내선은 없애신 다음에 표시를 없애고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처음 연습하실 때에는 표시를 해서 작성하시는 게 조금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작성하기 위해서 보기 탭을 클릭을 하시고요. 두 번째 마스터 보기 그룹에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 단추를 클릭을 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하게 되면 슬라이드 마스터 탭이 열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슬라이드 편집창하고는 다른 서식창이 열리게 됩니다. 왼쪽을 한번 볼게요. 왼쪽에는 현재 11개의 슬라이드 레이아웃들이 보이는데요. 1이라고 되어 있는 테마 슬라이드 마스터와 똑같이 생긴 마스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이라고 되어 있는 테마 슬라이드 아래 전체 보이는 세 번째 슬라이드에 클릭을 합니다. 저는 이 슬라이드, 지금 선택한 슬라이드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에만 공통적인 로고나 도형들을 입힐 거예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슬라이드에 클릭하신 다음 도형을 먼저 그릴 텐데요. 도형은 홈 탭에서 그려도 되고요. 삽입 탭에 있는 도형을 선택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홈 탭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홈 탭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닥 도형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슬라이드의 제목 도형들을 보니까요. 바닥 도형과 위에 있는 도형이 있는데 바닥 도형은 사각형이네요. 사각형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탭에 있는 그리기 그룹에서 그리기의 자세 단추를 클릭을 하시고요. 사각형의 첫 번째 직사각형을 선택을 합니다.
자, 직사각형을 선택을 하는데요. 이 직사각형을 어느 크기만큼 그릴 거냐면 현재 보이는 눈금자, 첫 번째 눈금자와 두 번째 눈금 영역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눈금 칸에서 중간에 클릭을 할 거예요. 중간 부분부터 중간에 아래에 반절 정도까지 이 정도의 크기로 그릴 거예요. 이거 규칙을 정해 놓으세요. 바닥 도형을 그리는 규칙을 정해 놓으면 어떤 시험 문제를 풀더라도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닥 도형 그리는 위치 볼게요. 중간부터 두 번째 행에 있는 중간 부분부터 마지막 아래 선까지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작게 아래 부분에 반절 정도만 그리셔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선택할게요. 그리기 그룹에서 그리기에 자세 단추를 클릭을 하시고요. 직사각형 그리고 중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 도형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윗부분에 그려진 맨 위에 있는 도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도형은 잘 보니까요. 한쪽이 약간 꺾어져 있어요. 한쪽이 빗면이 좀 있네요. 자, 도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 탭에서 그리기 그룹에 있는 그리기의 자세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도형을 살펴보니까 사각형에 있는 세 번째 도형 같아요.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에요. 자, 제가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자, 드래그를 했고요. 빗면이 좀 작죠? 빗면을 이 노란 점을 이용해서 도형을 변형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도형과 이 도형이 차이가 좀 있네요. 이 도형 아닌 것 같죠? 자, 이 도형하고요. 홈 탭에서 그리기 그룹에 있는 순서도에 있는 순서도 카드라는 도형을 보여드릴게요. 자, 순서도의 카드라는 도형입니다. 좀 다르죠? 자, 이 도형은 사각형에 있는 도형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도형은 순서도에 있는 도형이에요. 자, 어떤 게 맞을까요? 첫 번째가 아니고 아마 잘못 보시면 첫 번째 도형을 노란 점을 이용을 해서 변형을 시킨 다음 좌우 전환을 하셨을 거예요. 자, 이거는 아니죠. 이 도형이 맞겠죠?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홈 탭에서 그리기의 자세 단추를 누르시고요. 순서도에 있는 순서도 카드입니다. 자, 이 도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슬라이드 왼쪽 상단에서부터 우측 하단까지 그리는데요. 자, 아래에 있는 도형에 직각으로 맞춰서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왼쪽에는요, 제가 3칸 정도를 남기고 그렸습니다.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생각보다 쉽게 도형 작업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도형 작업을 하실 때는요, 지금처럼 기본적으로 도형이 그려지기도 하지만 상하나 또는 좌우 대칭되는 경우가 있어요. 꼭 확인을 하시고요. 위에 있는 이 도형은요, 지금은 한 번에 도형을 그렸지만 도형의 모양을 변형하거나 또는 좌우나 상하 대칭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 조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처럼 두 도형을 그렸는데 도형 선 없음이라는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마우스로요, 넓게 드래그를 하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넓게 드래그를 하시는데요. 아래에 있는 이런 개체는 선택이 되지 않도록, 자, 2개의 도형만 선택이 되도록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처럼 2개의 도형만 선택이 되도록 하셔도 되고요. 클릭하고 Shift나 컨트롤 누르고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홈 탭으로 가볼게요. 자, 홈 탭 클릭을 하시면 그리기에서 도형을 삽입을 하셨잖아요. 자, 위쪽에 보시면은요, 도형 채우기, 도형 윤곽선, 도형 효과가 나오는데요. 자,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을 선택을 합니다. 자, 도형의 색깔을 가끔 묻는 경우 좀 있어요. 도형의 색깔을 바꾸신다면 이 도형 채우기에서 바꾸시면 되는데 도형의 색은 채점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도형의 색은 바꾸지 않으셔도 되고요. 필요하다면 저처럼 그냥 하나 정도만, 채점 대상은 아니지만 아래 도형 정도만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도형을 한번 그려보았고요. 세 번째는
글꼴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꼴은 이 목차 부분이에요. 목차라고 쓰여져 있는 이 부분이 글꼴 부분인데요. 자, 글꼴은 도듬 40포인트 흰색 왼쪽 맞춤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두 개의 도형을 그리고 나면 아래쪽에 뭔가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제가 좀 아래로 내려볼게요.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이런 거 나와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하는데 현재 도형 아래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텍스트를 입력을 하더라도 도형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먼저 이 마스터 제목 게제트를 선택을 하고요. 홈 탭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기 그룹에 있는 정렬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맨 앞으로 가져오기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자,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클릭을 하세요. 자,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게츠트리 도형 앞으로 배치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글꼴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 게츠트리 전체를 선택하거나 또는 안쪽에 있는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을 드래그를 하셔도 됩니다. 자, 두 가지예요. 게츠트를 선택하시거나 안쪽에 있는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을 드래그 하신 다음 홈 탭에 있는 글꼴 그룹에 글꼴 부분을 클릭을 하고요. 여기에 도둠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엔터를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 조건 40포인트 흰색 왼쪽 맞춤이에요. 40포인트 자, 글꼴 크기를 클릭해서 40포인트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흰색 테마색에서 첫 번째 흰색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을 클릭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었는데요. 여기까지만 놓으시면 현재 이게 왼쪽 정렬이 개체 틀에서는 왼쪽 정렬이 되어 있지만 전체 제목에서는 왼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창을 클릭을 하신 다음 전체 슬라이드 크기에 맞출 거예요. 자, 왼쪽 윗상단을 맞추시고요. 우측 하단에 있는 대각선을 이용을 해서 전체 슬라이드 제목 도형 크기에 맞춰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도형과 그리고 제목 글꼴을 설정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하단 로고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 로고는요. 현재 로고 1.jpg라는 그림을 불러와서 배경을 회색 배경을 투명색으로 설정한 후 왼쪽 하단에 배치하는 문제입니다. 자, 로고 1.jpg예요. 자, 그림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삽입 탭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그룹에 있는 그림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림 삽입 대화 상자가 열리면 내 PC에 있는 문서 폴더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ITQ 폴더를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픽처 폴더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로고 1.jpg, 로고 1이죠. 자, 로고 1을 클릭하고 삽입 단추 누르지 마시고요. 그냥 로고 1에서 따닥 더블 클릭을 해서 이미지를 바로 불러오세요. 자, 이렇게 불러오면 그림 도구 서식 탭이 바로 열려서 메뉴를 선택하기가 편리해집니다. 자, 그림을 더블 클릭해서 불러왔고요. 그림 도구 서식 탭에서 조정 그룹에 있는 색을 클릭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시사항에 보니까 배경 회색을 투명색으로 설정하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선택하신 다음 그림 도구 서식 탭에서 색이에요. 색. 투명색으로 했으니까 색이에요. 색에서 투명색 설정을 클릭합니다. 자, 마우스 모양이요. 지금 뾰족한 연필 모양처럼 뾰족한 모양으로 좀 변경이 됐는데요. 자, 저 부분을 회색 부분을 클릭하면 회색 부분이 투명하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자, 대각선에 있는 조절점을 이용을 해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한 후 왼쪽 하단에 이 날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하단 로고까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슬라이드 버너를 삽입을 할 거예요. 슬라이드 버너는요. 우측 하단에 위치되어 있고요. 슬라이드 1에는 생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슬라이드 번호는 삽입이에요, 삽입. 삽입에서 텍스트 그룹에 있는 슬라이드 번호를 클릭을 합니다. 머리글, 바닥글, 대화 상자에 슬라이드 탭에 보시면 슬라이드 번호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시사항에 보면 슬라이드 1에는 그게 제목 슬라이드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드는 표시 안함에 체크하신 다음에 적용을 누르면 현재 슬라이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모두 적용을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슬라이드에 모든 게 다 설정이 된 거예요. A4 용지 설정했고요. 도형 그렸고요. 제목 글꼴 설정했고요. 로고 삽입했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까지 삽입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요, 입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기서는 입력하는 게 아니라 서식만 설정한 거기 때문에 슬라이드로 빠져나가야 되는데요. 자, 빠져나가실 때는요,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 있는 마스터 보기 단추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저 우측 하단 한번 볼게요. 이 슬라이드 마스터 보기 단추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으세요. 그럴 때는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기본 보기가 있어요. 이 기본 보기 단추를 클릭하면 슬라이드 마스터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용지 설정과 슬라이드 마스터가 끝났다면 자, 왼쪽 축소판에 클릭을 하고요. 엔터를 입력을 해서 슬라이드 6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만약에 하나를 더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딜리트 눌러서 삭제하시고요. 자, 1번 슬라이드에서는 아래쪽에 있는 부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딜리트 눌러 놓으세요. 그 다음 저장하겠습니다. 자, 디스켓 모양을 누르셔도 되고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EPC 저장을 더블 클릭하셔서 자, 저장 폴더가 어디였죠? 문서였어요. 문서에 있는 ITQ 폴더에 저장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ITQ 폴더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파일 이름에 수험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빼기 내 이름 입력하신 다음 저장을 클릭하는데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내 PC 문서 ITQ 폴더 아래에 수험번호 빼기 이름 입력하신 다음 저장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화면 윗상단에 보시면은요. 자, 수험번호 빼기 이름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작업을 하고 난 후에는요. 컨트롤 S 또는 위에 보시면 왼쪽 윗상단에 보시면 디스켓 모양 눌러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